여기 뭐 이런 것들 쓰레기들, 네, 뭐 오래됐고 나 녹이 슬은 모습들. 이게 뭐 이런 단열재가 있어? 이게 그렇게 오래된 건물 같진 않은데. 안녕하세요, 이소장입니다. 제가 와 있는 이곳은요, 2018년도 동계올림픽이 개최됐던 바로 그 도시 강원도 평창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일반 가정집 주거지가 아닌 펜션, 게스트하우스 이런 용도의 주택 바로 두 동 오늘 공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대수도 많고요, 두 동으로 되어 있어서 물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려 5톤 화물차가 3대나 배차가 돼서 오늘 물건을 아침에 싣고 왔습니다. 펜션 하면 가족분들, 주변 지인분들 해서 이렇게 휴가차 많이들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 펜션을 이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펜션 또 특징적인 것이 외관은 예쁘게 보기 좋게 꾸며놓은 거에 반해 내부 창호라든지 단열 부분들이 무성의하게 조금 미흡한 그런 펜션들을 제가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어떤 문제, 어떤 이유로 창호 교체를 진행을 하는지 과정 그리고 마감까지 영상을 담아보겠습니다. 두 동으로 되어 있어요. 해당 자재들 비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일부 철관 개설들도 있고, 보시는 것처럼 한 동에 이렇게 개구가 12군데, 요 동도 마찬가지 똑같이 모양새의 펜션이 두 동이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반출되어 있는 자재들 보면 그래도 PVC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텐데, 누수가 많이 진행이 됐던 그런 흔적들, 네, 폐자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휴, 이건 뭐, 야,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습니다. 좀 사뭇 좀 흉가를 방불케 하는 정도. 건축주분이 두 동을 매입을 하셨는지 어떤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안에 단열이 좀 취약하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 쓸만한 곳들은 살리고 단열이 아주 취약한 그런 개소들만 부분 교체하는 그런 현장입니다. 여기 막 구석구석 곰팡이가 많이 피어있네. 이렇게 펜션하면 아파트처럼 문 열고 베란다가 있는 형태가 아닌 일반 주택, 빌라 같은 형태, 공동공간 거실이지만 베란다가 없이 바로 바깥에 해당하는 그런 창입니다. 외부 발코니 창인데도 불구하고 내부에 쓰기에도 좀 적합하지 않은 듯한 얇은 호창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내부용 창도 저층에는 발코니로 이용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바깥에 해당하고 하기 때문에 발코니 전용 이중창을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 외부 창이 성능이 훨씬 우수하기 때문에 외부에 속하는 이런 공간들은 외부 전용을 사용을 해야 된다. 우리가 설치하고 실리콘 처리하는 게 순서인데, 여기는 설치 전에 이렇게 골조에다가 먼저 1차로 실리콘 작업을 한번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설치하고 나서 골조를 타고 추후에 누수가 될 거를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방부목, 요거는 철거가 안 되기 때문에 골조 쪽 일단 1차적으로 실리콘을 한번 도포를 하고, 그리고 틀 설치하고 또다시 실리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거를 해보니까 지금도 여기가 척척한데 누수가 오랫동안 진행됐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안쪽도 목재, 석고 이런 것들이 물이 완전히 먹어가지고 내장이 형편이 없어졌어요. 지금 추후에 창호 교체 끝났는데도 또 누수가 될 거를 미리 골조 쪽에 실리콘을 완전히 도포합니다. 전 개소들을 다 이렇게 하기로 우리 직원들하고 현장 상황 보고 아침에 상의를 해서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한다는 거. 매 현장마다 상황이 다르고 아파트 같은 정해져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들은 시공자와 관리자 아니면 건축주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나중에 불상사가 없게끔 소통하면서 현장 상황 맞춰서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냥 허투루 적당히 시공을 해놓는다면 우리가 AS를 직접 직원들이 다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공 순서가 조금 뒤바뀌더라도 짚어가면서 시공을 해야 된다. 이것도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1층인데 한 틀이 지금 가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형편없이 12mm 석고가 불어가지고 그냥 한 15mm가 된 것 같으네. 네, 석고 완전히 다 부서졌습니다. 네, 이런 것들. 네, 여기도 마찬가지. 아이고, 지금도 척척해요. 네, 이런 내장들. 여기도 확장을 해 놓은 듯한, 창문 열면 바로 바깥에 해당하는 실내죠. 어느 개소, 어느 공간보다 더 꼼꼼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제가 이걸 늘상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가 확장이 안 돼 있고 발코니가 있더라면 누수가 돼도 흘려보내고 보수를 하면 되겠지만, 이렇게 확장을 해놓은 공간들 연쇄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확장해 놓은 공간, 빌라 주택들, 창문 바로 바깥에 해당하는 실내, 이런 공간들 신경 써서 시공을 해야 된다는 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히나 이런 펜션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아이고, 뭐 들썩들썩. 어휴, 누수도 있었을 거고 얇은 내부용에다 적용하는 창을
외부에다 정형했기 때문에 냉기 유입으로 인한 결로 곰팡이 이런 것들 때문에도 그렇고 석고, 가베 해놓은 이런 것들 다 상했어요. 이런 것 때문에 목공 작업이 또 이어진다는 거 아깝잖아요. 그거만 아니었더라도 도배장판만 해도 될 법한데 그런 걸로 인해서 옥수가 와서 석고 또 가베도 쳐야 되고 창호 스펙 자체도 적합하지 않았지만 설치도 또 무성의하게 해놨다는 거, 그걸로 인해서 계속 누수됐던 흔적들. 석고 안에 보니까 텅텅 비어있던데 네. 저 정도면 저 석고 대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참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이 업계에 종사한 제가 대국민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아이고, 처음 준공될 때부터 만들어져 있는 모양새인데 이 작업 해놓으면은 거의 다 한 거야. 틀 앉혀놓고 하기 안 좋거든. 누수도 누수지만 특수한 목적의 건물들은 외관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겠죠. 골조나 샤시 쪽에 실리콘 선이 예쁘게 마감이 잘 되라고 실리콘 선 작업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이즈나 규모가 네. 시공 시간이 꽤 걸리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제가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오늘 요 현장 오늘 철거 시공, 내일도 시공 마감 이렇게 이틀을 잡았고요. 여기 양이 5톤 화물차가 무려 3대 분량이 왔습니다. 어느 정도 양이냐면 5톤 차 한 대 정도면 보통 30평대에서 50평대 한 세대 적재량 정도 되거든요. 그게 5톤이 무려 3대나 왔습니다. 우리가 오후엔 2층 3층 양중을 해볼 계획이 있는데요. 스카이라는 특수 장비를 이용해서 양중하는 모습 담아보겠습니다. 틀도 많고 크기도 크고 양도 많고요. 지금 A동 양중 진행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또 B동까지 양중하는데도 정말 오늘 반나절에 걸릴 것 같습니다. 참새 같은 거 보면은 어미가 먹이 물어다가 새끼 입에다가 쏙쏙 넣어주는 것처럼 우리 작업자들 안에다가 이렇게 한 틀 한 틀 쏙쏙 넣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밑에 양중하는 인원 2인 1조로 고소 작업대 이용해서 일명 구멍치기 작업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꽤나 걸려요. 사다리 차나 때로는 뭐 인력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양중을 하는데 이런 세대들은 스카이라는 특수장비를 이용해야 용이하게 양중이 진행이 된다. 어떻습니까? 적절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시는 동안 어미새가 다시 날아가고 있습니다. 네네, 날아가서 쏙쏙 집어 넣어주는 듯한 그런 모양새. 지금 여기 6세대, 6세대, 12세대 저기도 마찬가지. 평수도 똑같고 모형도 똑같고 전면 전체 이중창인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작은 정예 인원으로 와서 꼼꼼히 들여다보면서 시공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틀 오늘 일정 잡았습니다. 우리 앞전편에도 이틀 잡았던 것 같은데 64평 수지 아파트요. 예, 맞습니다. 평수가 굉장히 큰 대형 평수나 이런 세대들은 2일 내지는 3일씩 이렇게 좀 꼼꼼하게 마감하고자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만약에 펜션이 운영 중에 있거나 대형 평수지만 공사 끝나고 그 세대에 들어가서 생활을 바로 이어서 해야 된다, 뭐 이런 세대들은 저희가 우리 직원들 충분히 충원해서 당일 마감도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비어있는 인테리어 병행하는 세대들은 뭐 이틀 3일 이렇게 여유있게 잡아서 꼼꼼하게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A동, B동으로 정하겠습니다. A동 쪽에 지금 양중이 한참 진행돼 있고요. B동은 철거 마치고 그리고 양중 하기 위해서 자재들 지금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철거 전체 다 해놓은 모습인데 각 호마다 철거한 개구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실내는 서늘하네요. 뒷면에는 네. 음지에 아직도 눈이 녹지 않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 뒤쪽 완전하게 봄이 왔죠. 오늘도 뭐 한낮 기온이 25도가량 되는 것 같은데 해가 이렇게 내리쬐이는데도 후면 쪽으로 들어오는데 벌써 서늘합니다. 와, 여기는 정말 한겨울에는 굉장히 추웠겠어요. 이런 모양새입니다. 외부는 골조에다가 이렇게 방부목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들, 하부 사침들도 좀 이렇게 지저분하게 들썩들썩 나와 있는 모습, 완전히 깨끗하게 단속을 하고 A동이어서 B동 시공해볼 예정입니다. 1호 2호 바로 옆 라인 같은 모양새예요. 전체적으로 차이가 큰 차이를 안 보여요. 다 비슷비슷한 사이즈의 확장 전용 이중창 걸 계획이 있습니다. 태초에 신축됐을 때 당시에 하선화 작업이라죠, 앵글 이런 것들이 다 녹이 나서 이렇게 부식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리 단열을 잘 해놨다고 해도 이 공간이 비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우레탄 폼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이 빈 공간을 우레탄 폼으로 충진을 하고 그렇게 시공 예정이 있습니다. 여기 뭐 이런 것들 쓰레기들, 오래됐고 녹이 슬은 모습들. 이런 게 이런 단열재가 있어? 이게 그렇게 오래된 건물 같진 않은데 시멘 몰탈 미장 포대 쓰레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단열재로 이용했던 이런 모습들 이거 완전히 단속을 하고 그래도 좀 성의 있게 좀 해놓은 것 같아요. 그나마 이런 거라도 이용해서 이렇게 쿠션은 요것도 이렇게 꼬개꼬개해서 아주 꼼꼼하게 단열재를 이용해놨던 모습. 또 옆 라인 한번 가볼게요. 개구부는 모양은 다 같고 사이즈도 다 고만고만한데 조금씩 틀려요. 깨끗한 데도 있는가 하면 지저분한 모습. 여기는 3라인
여기 바로 옆 지금 시공 대기 중에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샤시 걸기 위한 샤시 고정하기 위한 이런 부자재들 다 녹이 쓸어 있습니다. 밑에도 벽돌로 최대한 꼼꼼하게 사춤하고 다 해놨던 모습인데 수직 수평 잘 보고 시공할 때 같이 이어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라인 거실 되겠습니다. 아직도 척척합니다. 이런 부위를 타고 이 안쪽이 누수가 진행이 되면 석고, 목재 이런 것들이 손상이 갈 수밖에 없는 여기도 합판이 들어가 있고 여기도 누수가 계속 진행됐구나. 외부 실리콘 처리를 좀 미흡하게 했던 그런 모습. 오전 시간에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실리콘 작업 1차 먼저 한번 하고요. 마지막에 마감을 먼저 한번 했습니다. 그런 이유가 기존 이렇게 누수가 많이 진행이 됐던 목재가 이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시공 끝나고 나서 누수될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오전 시간에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 부분 실리콘으로 완전히 도포를 1차 하고 그리고 설치 그리고 마지막에 또 실리콘 이렇게 해서 다시는 누수 피해를 보지 않게끔 순서를 좀 바꿨다고 할 수가 있겠죠. 진짜 눈이 안 녹았네. 눈이 안 녹았어요. 바람은 좀 봄바람이 느껴져요 살짝. 아이고야. 2층 바로 옆 라인 왔습니다. 바라는 건 아니지만 자극적인 모습 찾았습니다. 기존 샤시에 오랫동안 물이 머금고 있었던 흔적 그리고 창호를 철거를 하면서 틀 안에 오래 머금고 있던 이 물들이 밖으로 이렇게 쏟아진 이런 모습. 여기도 지금 물이 아주 흥건하게 요 개소가 다른 데보다 더 누수가 심했던 모양입니다. 기존 창호에 칼부럭하고 여러가지 빗으로 박아놨던 작은 구멍들 틈을 타고 샤시 안으로 오래 물을 머금고 있었던 뜯었더니 이렇게 물기가 쏟아져 나온 모습. 당연하죠. 여기 안에 내부 석고가 거의 뭐 바스러질 정도로 다 오랜 시간 누수됐던 흔적들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석고가 다 들어가 있는데 취약한 이 코너로 누수가 타고 들어와서 안쪽에 여러가지 목재 석고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A동의 이원호 부장이 설치를 하면서 석고와 이 골조 내장을 해놨던 이런 빈 공간들을 우레탄 폼 충진하는 모습을 보셨을 텐데 이런 공간이 비어있다 보니까 이런 공간에 냉기가 계속 돌면서 실내 온기가 맞닥뜨리다 보면 지금은 이렇게 일부 표면만 이렇게 썩어 있지만 안쪽은 이미 다 피해를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장은 추후에 건축주분이 별도로 진행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는 첫째 누수 안 되게끔 꼼꼼하게 시공을 해야겠습니다. 보강재는 그래도 들어있네. 짱짱하게 들어있습니다. 네, 보강재는 아주 튼튼하게 잘 박혀있는 모습입니다. 이야. 네. 보강재조차도 다 녹이 쓸어있는 모습. 여기도 마찬가지 프레임 안쪽에 내부 보강재가 녹이 쓸어서 부식이 돼서 샤시 안쪽에서 나온 부식물들이에요. 보강 씹는 자리거든요 여기가. 이런 것들이 다 녹이 쓸어서 녹물가루들 부식물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모습. 여기도 오래 누수됐던 흔적. 빈 공간들은 우레탄 폼 충진 충분히 하고 그리고 설치를 해야겠습니다. 오라 사장님 네. 개소들이 많다 보니까 네. 양주 하는 데만 한 세월인데요. 네, 맞습니다. 첫날 우리가 이틀 시공 잡았는데요. 지금 늦은 시간까지 양중이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 바람도 굉장히 많이 불었고요. 겉옷을 입고 벗고를 반복했던 것 같아요. 저녁 되니까 쌀쌀한 기운이 있는데 틀수도 워낙에 많고요. 사이즈도 크기도 하고 양중이 늦은 시간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A동은 양중이 끝나고 일부 개소 시공이 마쳤고요. 오늘 B동까지 양중하고 내일 2일차 창호 마감하고 점검까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일차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장님 내일 해 뜨고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2일차 시공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렇게 1, 2,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어제 2층, 3층은 스카이 장비를 이용해서 양중을 마쳤는데 2일차 공사가 시작되자마자 보신 것처럼 1층이 2층, 3층보다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는 거. 밑에서 3명이 맞춰주고 위에서 2명이 받아야 하는 유리 한 장을 넘기더라도 5명이 필요한, 그래서 1층은 그만큼의 장비 대신 인력이 필요하다는 거. 유리 다 양중을 마쳤고요. 어제는 A동 시공 다 끝났고 지금 이제 외부 실리콘 마감, 창 끼우기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B동으로 한번 가볼게요. 어제 늦은 시간까지 양중한 모습 보셨을 텐데 철거는 다 끝났고요. 단속 다 마쳤고 1층부터 하나하나 시공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A동, B동 해서 오늘은 나머지 시공 추가적으로 우리가 손볼 부분 마무리 점검까지 2일차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 문제 없지? 문제 없나봐요. 어제보다는 일찍 끝나겠지? 아니야? 또 1박을 더 해야 되는 거야?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와, 이 골조 자체를 잘못 지어놔가지고 밖에 방부목 걸어놓은 거하고 층이 주먹이 들어가요. 와, 우리가 샤시를 이렇게 걸게 되는데
그러면 이 틈을 타고 물이 안으로 다 흘러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마감이 아무것도 안 돼 있고 기존에 우레탄 제거하고 이 골조와 방구멍 이 공간을 막아서 이 틈을 타고 물이 내려와서 샤시를 타고 안으로 들어오는 거를 막기 위해서 1차적으로 실리콘을 한번 도포하고 샤시 안 치고 또다시 실리콘 처리를 해서 누수 안 되겠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뭐야? 와. 지금 여기 스라는 여기인데 골조가 이만큼이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와, 이거 진짜 내장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 골조하고 이 부분을 그래도 몰타살충을 해가지고 마감선이 여겨야 되는데 왜 이렇게 공사가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누수겠죠, 누수. 이걸로 인해서 누수가 되지 않게끔 최대한 누수를 잡는 거 일단 첫째. 그 다음 빈 공간 우리가 우레탄 폼 충진하고 단열,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서 빈 공간을 완전하게 폼으로 메꾸고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한 사이즈에 비슷한 배구부에 똑같은 스펙의 창호가 들어가는데 각 구멍마다 이렇게나 다릅니다. 설계 도면이 있을 텐데 이런 것도 우리가 또 기술적으로 누수를 딱 잡는 거 요것도 성취감이 또 있죠. 이 공간도 이 부장님의 또 아트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지금 뭔가 부산하니 이 폼들이 하나의 지금 이 작품의 배경 같은 애 네, 이런 알림 공사들도 하나의 작품으로 지금 승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또 하부 실리콘 쏴도 이렇게 천장에 쏘는 거는 또 간혹 있긴 합니다만 바로 중요한 것이 이 골조는 여기까지 나와 있는데 이 골조와 틈에서 아무래도 물이 유입이 되게 되면 창호 위로 해서 누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안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는 물을 방향을 바깥으로 바꾸고자 하는 지금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주 어떻게 보면 원리적인 거거든요. 여기 보면 주택들 이런 세대들 갈바라든지 구옥주택 같은 거 보면 이제 슬레이트라고 하죠. 슬레이트. 여기는 지금 갭이 너무 심해서 갈바 처리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리콘 처리 먼저 일부 하고 구조물과 샤시 쪽에 또 바로 실리콘 처리를 해서 바깥으로 배출되게끔 지금 하는 작업인데 이런 거 저런 거 원리적인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폼 쏘고 실리콘 처리한다. 이건 100% 안으로 물이 타고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실리콘 처리를 해줬습니다. 저는 헤라 들고 흉내만 냈고요. 이 부장이 다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떤 원리적인 얘기를 하시는지 궁금하셨을 텐데 바로 이렇게 골조와 이 부분을 실리콘으로 완전히 막고요. 잠시 후 틀을 안 쳐서 이렇게 보시면 이 실리콘과 이 샤시 프레임에 바로 실리콘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 외벽에서 타고 들어오는 물, 누수들을 최소한 창 밖으로 떨어지게 하는 이런 원리적인 작업입니다. 이런 원리적인 부분들을 챙기지 않고 순서에 따라서 시공만 한다면 제 아무리 좋은 샤시를 건다고 해더라도 기존의 누수, 그 물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샤시 안 치고 추후에 목공이라든지 단열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공정들이 이어질 텐데 처음 설치할 때 잘못하게 되면 재시공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최초에 설치할 때 이런 원리적인 부분들 잘 챙겨서 해야 벌어질 일들을 방지할 수 있다. 물 먹는 하마도 아니고 폼 먹는 하마로 정말 폼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네요. 네, 진짜 폼 여유있게 챙겨왔는데 창고에만 폼이 5통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5통이 양이 어느 정도인지 창고 관련해서 알만한 사람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틀간의 창호 교체 공사 마감이 됐습니다. 전체 스펙도 같고요. 다소 사이즈가 조금 차이가 있지만 이런 모습이어서 요거 한 틀 스펙 보고요. 그리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듀얼레트 한국 유리 B종 로이 들어갔다는 뜻이고요. 가운데 유리하고 유리 사이에 TPS 단열 감봉, 유리로서는 풀 옵션 다 들어갔습니다. 이중창 이런 모양으로 설치가 됐고요. 테두리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우레탄 펌으로 조금 어색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추후에 건축주분께서 목공이라든지 몇몇 가지 이어진 공정들이 있다고 하니까요. 창호는 이렇게 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교체한 제품 저희 창수하우징 자체 브랜드의 제품으로 시공이 됐습니다. 많은 브랜드들 다양한 제품들 많이 유통되고 시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존하는 제품 중에 등급 열관률 시험 성적서 수치가 가장 우수하다고 확신하는 그런 저희 자체 제품으로 시공이 됐습니다. 외관 보겠습니다. A동 외관 벌써 창호 교체만 했는데도 새 건물 못지않게 깨끗하고 깔끔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B동 가보겠습니다. B동도 마찬가지 창호 교체만으로도 정말 새 건물이 된 것처럼 깔끔하고 깨끗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틀간의 창호 교체 영상으로 담아봤는데요. 창호 교체 공사 어느 정도 순서가 정해져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공사 과정의 순서가 완전히 바뀌고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이런 보수 현장의 한 가지 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요. 정말 이틀간 산 좋고 공기 좋은 이곳 평창에서 오늘 창호 교체 공사 마치는 걸로 하고요. 다음 현장에서도 즐겁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독님 이틀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네. 개소마다 이렇게 다른데 이걸 보고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네. 임기응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많은 현장들 저희 직원들하고 다녀보지만 새로운 현장, 당황스러운 현장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했던 방식들 직원들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새로운 방식을 찾아 나가면서 해결하는 거, 이것도 하나의 재미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